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대한민국 수리과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10문제나 잡힙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출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실은 제가 이 앞 대한민국 수리과정 원파트의 세 문제 풀었는데 실은 거의 통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보니까 대한민국 수리과정 거의 마지막 부분 48년 5월 10일 50총선 시험에 나올 게 많고 공부거리가 은근히 많습니다. 그거 보겠습니다. 50총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더군다나 여러분 유엔 한국임시위원장이 지켜보다 보니까 이거 50총선 맞는 거죠. 잠깐만 무슨 비례대표제 여러분 지역구 국회의원 비례국회의원 알고 계시죠? 정당이 표를 몇 프로 가져가냐에 따라서 국회의원 몇 명을 더 가져가는 이건 너무했다. 이건 완전히 그냥 정치화 문제인데 대한민국 수리과정이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다. 만 19세 이상의 남녀가 선거권을 가졌다. 대신 이남에서만 실시된 건 너무 당연했고요. 특징이 뭐가 있죠? 우리 역사상 최초의 남녀평등이 입각한 보통선거 만 19세 이상 임기가 2년이었습니다. 선거가 200곳이었는데 제주도 두 곳에서 실시가 되지 않았다. 아무래도 무소속이 가장 많이 당선되었다. 또 하나 남북협상파 김구나 김규식 계열 사회주의 계열은 불참했다. 이승만의 독촉 계열이 그 다음에 한민당 계열이 많이 당선되었다. 물론 가장 많이 당선된 건 무소속이 가장 많이 당선되었고요. 이들이 이제 헌법을 제정하고 이승만을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간접 선출했던 그 국회의원들이죠. 재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였고 제주도 일부 지역의 선거가 무효로 처리되었다.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니까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 사건이 뭔가 보세요. 가 사건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건 지금 가 70주년을 맞아 큰 넓게 처음 들어본 단어 이거 제주도 방언인 것 같은데 이곳은 48년 토벌 때 제주도 중산간 마을에 대한 초토화 작전을 피해 동강리 주민들이 2달 가까이 와 말도 안 돼 이 구멍 속에서 2달 사사망신입니다. 48년 4월 4일이죠. 여러분 통일주체국민회의 이건 이제 좀 암기해야 되는데 바로 유신체제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었죠. 그러니까 박정희 군정은 국가재건최고회의, 유신은 통일주체국민회의, 그리고 여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줄여서 국보위는 5.18 문제 해결하고 80년 5월에 전두환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여긴 박정희 여긴 전두환 이건 박정희 유신이에요. 그 다음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는 87년 6월 항쟁인데 너무했다 문제가. 비상국무회의에서 마련한 유신헌법은 72년이고요. 문제가 왜 이래? 단독정부 수립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사실들을 조사한다. 1948년 2월 달에 유엔 소총에서 남한 단독선거 결정난이 그에 대한 반발로 물론 남북협상운동도 있었고 이 바로 직후에 4.3 항쟁도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4.3 문제 해결하자고 14연대 출동 명령을 내렸다가 14연대가 지리산 근처에서 일으켰던 반란. 한때는 반란으로 공부했죠. 여수순천 반란. 지금은 여수순천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3 사건. 정답. 나머지는 4.3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들. 뜬금없는 현대사 선지들이 나왔습니다. 김규식이죠. 근데 여러분 일단 그래 사진을 보고 모릅니다. 1919년 파리강화회의 민족대표 여러분 신한청년단에서 김규식을 파리강화에 파괴했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 민족혁명당 이건 좀 어렵다. 임시정부 부주석인 거 알고 계시죠? 40년에 충칭에 도착해서 김구가 주석이 되고 김규식이 부주석이 됩니다. 김규식입니다. 이거 좀 어렵겠는데 봐봐. 의열단을 조직의 단장으로 활동했다. 이건 누가 봐도 다 김원봉이죠. 그 다음에 흥사단 은근히 나오죠. 안차호가 미주 지역에 만들었던 흥사단. 신흥강습소는 남만주 삼원부의 이회영 일가, 이상용, 이동영, 이회영의 형이었던 이석영 막 이런 분들 다 알고 계셔야 되고 야 이게 어지간해서는 수험학사에도 많이 기출되지 않는 민족자주연맹 줄여서 이걸 민년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김규식이 민년을 이끌었다. 미국의 지지를 받았다. 민년이 정답으로 떠들 정도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다. 일제폐만과 건국에 대비해 조선건국동맹 이거 진짜 시험에 잘 나온다. 1944년에 여운형과 안재홍이 조선건국동맹 여운형입니다. 4번의 정답은 4번. 다음 문제.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원래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내용인데 이거 이승만의 정읍 발언입니다. 46년 6월에. 물론 여러분은 이 시기를 잡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45년부터 48년까지 수험학사 공부할 때는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진짜 이거 선후관계 다 잡아야 되는데
하여간 46년에 이승만이 전라북도 정읍에 가서 야, 제1차 미수공유도 휴회가 됐고 다시 재개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한반도 남쪽에서만이라도 단독 정부 수립하고 북한 땅에서 소련이 물러날 수 있도록 세계 여론에 호소하자. 분명히 개념강에서 제가 선호한 게 지금 잡아드렸을 겁니다. 그거 보시면 쉽게 잡힙니다. 그 다음 이거는 뭘까요? 기후관 이래 3년이 지났어. 45년에 김구가 기후를 해서 3년 지나면 48년 4월 48년이야. 48년 2월 달에 이제 북한에 올라가서 김일성, 김두봉을 만나려고 하는데 민족주의계 청년들이 비판하고 그러니까 3천만 동포에게 울면서 구한다. 나는 38도선을 가로배고 누울전적 민족의 분단을 막겠다. 그런 내용 아닌가요? 그 내용이 아니구나. 근데 그렇게 3천만 동포에게 울면서 고하고 남북협사운동에 올라가는 김구를 이야기하고 있네. 김구 일구에 이제 아무런 의혹의 티가 없었다. 이윽고 김구를 태운 자동차는 38도선을 넘어서 김일성, 김두봉을 만나러 가는 거죠. 김규식과 함께. 48년 남북협사운동 당시의 4월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승만의 정읍발언, 이게 바로 이승만의 단정론이잖아. 그래서 깜짝 놀란 중도 세력이었던 여운형과 김규식이 좌우합작운동 전개하는 거잖아요. 정답 1번. 충분히 풀 수 있게 줬잖아요. 건주는 1945년이니까 가 이전이죠. 모스크바 3국 회상이 45년 12월이니까 가 이전이죠. 지금 이게 바로 안 되시면 개념강의에 제가 45년부터 48년까지 서로관계 싹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시고요. 반민족이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 그럼 이건 대한민국 수립되고 48년 11월 무렵에 구성되니까 나 이유지요. 여러분 이건 농지개혁이잖아. 내가 아까 이 앞에 문제 풀 때 48년 9월에 농지개혁법이 단행된다. 연도 이거 잡아주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쩔 수 없이 근현대사는 연도 싸움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5번의 정답은 1번. 됐나요? 다음 문제.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가 길어지냐 갑자기? 봅시다. 가나 사이 또. 가. 아까도 이 문제가 나왔는데 원래 좌우합작 7원칙은 1조 민주주의 임시정부 2조 미소공이 속계 이렇게 딱 깔끔하게 줘야 된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중도좌파 여운형과 중도파 김규식은 모스크바 3국 회상에 의해서 세 가지가 약속이 되잖아. 임시정부 수립하자. 임시정부 수립하기에 미소공이 속계하자. 그리고 만들어진 임시정부는 최대한 5년간 신탁 통치한다. 그런데 1차 미소공이가 휴회되고 임시정부가 안 만들어지니까 빨리 임시정부 만들어라. 미소공이 속계해라. 그리고 토지개혁에 있어서도 좌우하고가 손을 잡아요. 이게 좌우합작 운동에서 발표한 좌우합작 7원칙이라니까. 좌우하고가 손을 잡으면 좌는 토지개혁 하자. 농민들에게 특히 무상으로 나눠주자. 우는 야 어떻게 지주들의 토지를 함부로 공짜로 빼앗냐. 대가를 치러야지. 그래서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유상 매입, 무상 분배라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유상으로 국가가 매입해가지고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줄 수 있나요? 못 알아먹으셔도 그냥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건 좌우합작 7원칙이에요. 또 좌우합작 운동이니까 그 무렵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아까 나왔던 문제 아닙니까? 이 앞에서 나왔던 문제죠. 48년 4월에 남북협사운동 당시 그 이야기입니다. 남북협사운동에서 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두봉이 외국군대 철수를 주장했기 때문에 가나 사이 골라봅시다. 유상매수 유상분배 원칙의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었다. 이건 48년 9월. 농지개혁법 진짜 잘 나오죠. 진짜 잘 나온다니까요.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한 정읍 발언 때문에 좌우합작 운동이 정되니까 이건 가 이전. 유엔 총회에서 이건 47년 11월에 유엔 총회 이야기니까 정확히 정답은 3번.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인정. 진짜 어려운 문제. 이건 공무원 시험에 나와도 할 말 없고 수능에 나와도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틀렸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건주는 당연히 45년 이야기니까 가 이전. 국가보안법 개정을 통해 보안법 파동 이거는 언제냐면 58년이에요. 왜 58년? 1958년에 진보당 사건. 그래서 이승만이 진보당을 조직한 조봉암을 간첩이라고 죽여버리고 신국가보안법 파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국가보안법이 처음 제정된 건 48년 11.9 사건이었던 여수 순천 사건 문제 해결하면서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졌다가 국가보안법을 새롭게 좀 바꾼 내용이 바로 진보당 사건을 일으키면서 있었던 이때 이야기니까 이건 너무 나중이죠. 정답은 이렇게 가겠습니다. 됐나요? 많은 문제 풀어보았고 대한민국 수립과정이 여러분이 공부하고 풀어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 예전에 수능에서 대한민국 수립과정은 근현대사라는 교과가 9년간 수능으로 치러졌을 때
대한민국 수리과정이 9문제 나왔습니다. 무조건 한 회에 대한민국 수리과정이 한 문제씩 나왔다는 건데 이 9문제 중에 8, 7문제가 아마 고난이도 문제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수능에서는 오답률이 40%가 넘어가면 고난이도 문제인데 기출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고난이도 문제였다. 왜? 아니 대한민국 수리과정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출제돼도 많이 틀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능검 준비하시면서 한 달, 2달 혹은 석 달, 몇 달 공부해가지고 대한민국 수리과정 내용을 완벽하게 인지하고 숙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수리과정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좌우합작운동, 모스크바 3국의 좌우합작운동, 남북협상운동이 가장 많이 기출된다. 특히 더 갈까요? 건준, 여운형, 안재영. 좌우합작운동, 여운형, 김규식. 남북협상운동, 김구, 김규식. 이것 좀 잡으시고 인물 문제 좀 대비하시면 그래도 풀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대한민국 수리과정 기출문제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